안녕하세요. 오늘 오전부터 라이브를 진행할 EAMPM 글로벌 광고 퍼포먼스 1팀 권소영 마케터. 정원준 마케터입니다. 네,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라이브 할 주제는 네이버 검색 광고 완전 정복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왔는데요. 사실상 광고를 집행하시겠다고 하면은 가장 첫 번째로 고려하게 되는 게 네이버고, 그 중에서도 네이버 검색 광고를 가장 먼저 집행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네이버 검색 광고는 대부분 이 정도면 나 다 아는 것 같은데?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지언정 되게 알면 알수록 우리가 몰랐던 꿀팁도 있고, 아니면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야 조금 좋을지 또 이제 세계가 굉장히 깊기 때문에 오늘은 그런 네이버 검색 광고 A부터 Z까지 좀 완전 정복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서 라이브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네이버를 왜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생각하게 되느냐라고 물었을 때 왜 네이버를 검색 광고를 가장 첫 번째로 하게 될까요, 사람들이? 네이버가 아무래도 이제 거의 모든 사람이 쓰죠,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국내 마켓에서는 점유율이 제일 높고 퍼센트로 따지면 한 60, 70% 정도를 점유를 하고 있는 온라인 최대 마켓이기 때문인데요. 이제 구글 같은 경우에는 30%대, 그리고 다음 카카오는 3%이라는 걸 이제 감안을 해보면은 엄청나게 높은 수치의 이용자 수를 보유 중이라는 걸 알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네.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연령대가 모두 이제 이용자가 분포되어 있는 매체여서 온라인 광고 집행하려면 당연히 이제 필수적으로 가지고 가야 할 매체입니다. 맞아요. 원준 마케터님도 뭐 네이버, 구글, 뭐 다음 이런 것 중에 네이버를 가장 많이 쓰시는 편인가요? 저는 네이버만 써요. 사실상 저도 네이버를 예전부터 쓰던 버릇 하다 보니까 네이버 어플리케이션 그거를 아예 깔고 아예 맞아요. 자동으로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 살면서 뭔가 네이버는 꼭 다들 뭐 사용은 하시고 있는 것 같아서 요거를 완전 정복하면은 진짜 광고 마스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이버 검색 광고는 다 아시겠지만 사용자가 이제 원하는 키워드를 입력을 했을 때 이제 노출되는 광고의 순위를 결정하게 되는 거를 이제 네이버 검색 광고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검색 광고 유형으로서는 뭐 파워링크가 있고 쇼핑 검색 광고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외에도 뭐 플레이스 광고, 지도에 뜨는 플레이스 광고, 그리고 블로그형의 파워 콘텐츠 광고, 그리고 브랜드 관련 키워드를 검색을 했을 때 좀 크게 지면이 나오는 브랜드 검색 광고 등 좀 다양하긴 한데요. 오늘은 좀 가장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네이버 파워링크나 쇼핑 검색 위주로 이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파워링크부터 이제 좀 설명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파워링크가 뭐냐라고 물었을 때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우선 설명을 해드릴게요. 오늘은 좀 어떤 키워드를 하라고 하면 좋을까? 오늘 기분. 오늘 약간 뭐 애플워치 한번 해보시는 거 어떨까요? 약간 또 애플워치 이렇게 했을 때 파워링크 바로 뜨죠. 했을 때 원하는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이렇게 순위별로 뜨는 게 파워링크 광고예요. 요거는 이제 네이버 쳤을 때 네이버 모바일, 이제 모바일이랑 보이는 이렇게 봐야 되나? 아무튼 PC 버전이랑 모바일 버전이랑 다른 게 뜨는 순위가 좀 달라요. 그래서 PC 버전이랑 모바일 버전 구분해서 확인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상단에 보면은 10위까지 광고가 노출이 돼요. 근데 이제 상단에는 이미지가 노출이 되는 게 있고, 하단으로 갈수록 이미지가 노출이 안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더보기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쫙 뜨게 됩니다. 그래서 입찰 순위와 이제 설정한 입찰 순위와 키워드별로 이제 순위가 산정이 되고요. 요런 광고를 우선 간단하게 파워링크라고 한다라고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그래서 상단에만 노출이 되는 게 아니라 쭉 이제 맨 아래쪽으로 내려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1, 2, 3, 4, 5, 6, 7, 8, 9, 10위까지 있고 맨 밑에 보시면 여기 이 부분에 비즈 사이트. 맞아요. 11위부터 15위까지 노출이 되고요. 네. 더 넘어서 보시려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보기 눌러주시면 되시는데 구성이 한번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그렇죠. 그래서 파워링크 같은 경우 이쪽에 제목이랑 뭐 이제 링크 이런 게 적혀 있고, 네. 밑에 이제 설명 같은 게 적혀 있어요. 부가 설명 같은 게 적혀 있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그 확장 소재를 설정을 해주시는 분도 계시고 안 해주시는 분도 계신데, 사실은 확장 소재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이제 파워링크 이미지, 그리고 그쵸. 이제 서브링크 이런 거는 누르면은
사실 요즘은 뎁스가 좀 많아지면은 되게 귀찮아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네. 이탈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음. 이런 거 설정해 두시면은 바로 원하는 페이지로 이동이 가능하고요. 네. 그리고 이벤트나 이제 프로모션 같은 거 있을 음. 때는 이런 쪽에 해두시면 사실 할인이나 아니면은 뭐 1+1 이런 거 적어두면 굉장히 조금 네. 이목을 끄기가 쉬워서 그쵸. 이제 대충 비교를 해보면은 가게를 차려두고 간판만 달아놓으면은 되는 거를 저희는 뭐 입간판도 달아놓고 네온 사인도 반짝반짝하게 해놓는 그런 느낌으로 생각해 주시면 그게 확장 네. 소재라고 생각해 주시면은 되십니다. 맞아요. 비유가 참 좋아요. 그래서 사실상 뭐 요 업체를 뭐라고 하는 건 아닌데 사진이 있는 거랑 없는 거랑 또 느낌이 맞아요, 다르죠. 맞아요. 근데 이제 뭐 유저별로 사진이 있는 걸 이제 선호할 수도 있고 없는 걸 선호할 수도 있기는 하지만 딱 봤을 때 애플워치 이미지가 이렇게 있으면은 사실 유입되기 쉽죠. 근데 애플워치를 검색했는데 만약에 아이폰 이미지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아이폰 광고인가? 라고 해서 또 이탈되기 쉽고요. 애플워치를 눌렀는데 만약에 애플워치를 구매할 수 있는 랜딩 페이지로 연결이 되는 게 아니라 만약에 그냥 온라인 샵 그 메인 페이지로 이동이 된다라고 하면은 또 바로 소비자 입장으로서는 되게 피곤해요. 메인에서 또 애플워치 찾아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애플워치를 검색하는 사람의 의도는 애플워치를 구매하는 데 있기 때문에 구매를 바로 할 수 있는 랜딩 페이지로 넘길 수 있게끔 설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원래는 가격 링크라고 뭐 제품별로 가격을 나타낼 수 있는 게 있었는데 최근에 이게 좀 사라져서 이렇게 서브링크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브링크 같은 경우에는 저는 다양한 상품을 좀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강점을 띠고 있는 것 같고 이렇게 홍보 문구나 뭐 추가 제목으로는 설명이 조금 어려운 정보를 좀 간결하게 표현할 수 있어서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벤트, 홍보 문구 아니면 증정품도 많이 하고요. 여기 신상품 기능도 있어서 애플워치를 검색을 했을 때 애플워치를 사려는 의도도 있지만 애플워치 스트랩을 사려는 맞아요. 의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했을 때 뭐 스트랩이 신상품을 나왔다. 아니 뭐 이런 식으로 노출을 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요렇게 봤을 때랑 조금 차이가 있잖아요. 유입에 있을 때. 그래서 광고를 한 데도 있어서 한 키워드에 얼마나 광고를 예쁘게 꾸며두는가 자사 맞춤형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는가가 되게 중요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애플워치 말고 좀 다양하게 활용하기 좋은 좀 확장 소재 예시를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커머스 업종이었으면 DB 업종에서 만약에 카페 프랜차이즈 창업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파워링크 굉장히 많이 한단 말이죠. 이렇게 했을 때 사실 이게 모바일로 들어가는 게 훨씬 좋거든요. 그래서 블로그를 연동해서 이 하단에 블로그를 노출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요 카페 관련해서 후기를 쓴 사람들의 글이 올라오기도 하고 플레이스 연동을 하면은 플레이스 사진이나 후기성이 바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네. 플레이스 연동과 좀 블로그 연동 이런 확장 소재도 한번 설정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뭐 추가적으로 비교할 만한 게 있을런가요? 우선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 생각나는 대로 추가적으로 더 많이 해볼게요. 키워드 검색 광고는 이제 뭐 요런 확장 소재도 중요하지만 좀 저희가 아까 말했듯이 애플워치가 있고 애플워치 스트랩이 있고 맞아요. 애플워치 뭐 판매처 이런 식으로 조금 나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렇게 많은 경쟁자들 사이에서 아무래도 좀 자사가 좀 눈에 띄게끔 자사만의 맞춤형 전략을 펼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좀 전문적인 키워드 전략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키워드를 조금 세팅을 하면 좋을까요? 맞아요. 아무래도 키워드가 되게 중요한데 이제 그쵸? 뭐 메인 키워드로 애플워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쓰더라도 상세 키워드를 좀 조합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검색했을 때 어떻게든 저희 사이트가 이제 노출이 돼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게 그 노출되냐 마냐 이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관련된 키워드를 조합해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조금 광고가 노출이 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네. 탈모 샴푸 이런 거 한번 검색해 보시면은 탈모가 있으신 건 아니시죠? 아직은 조금 그쵸. 아무튼 탈모 샴푸로 검색을 했을 때 맞아요. 머리가 또 많이 빠지고 있어서 요즘은 중요합니다. 검색해 보시면은 네. 그냥 이제 뭐 탈모 샴푸 이런 것도 좋겠지만 사실 요 탈모 샴푸를 하려면은 뭐 머리 빠질 때 쓰면 좋은 샴푸 아니면 뭐 기능성 샴푸 뭐 30대 남자 샴푸 이런 것도
다 많이 검색을 해주시면 연결이 될 수가 있어야 되고 샴푸 말고도 뭐 두피 앰플이나 아니면 뭐 두피 케어 이런 식으로 들어갔을 때 또 샴푸랑도 연결이 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야 네. 이제 소비자들이 검색했을 때 한 번이라도 노출 빈도수를 음. 높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키워드 설정이 가장 중요한 이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쵸?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세부 키워드를 그럼 어떻게 발굴해? 라고 했을 때 되게 막막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뭐 이전에 광고를 집행을 했던 데이터가 있으면 뭐 유입되는 키워드나 전환된 키워드 위주로 이제 자사 뭐 세부 키워드를 이제 꾸리면 되는데 처음에 이제 광고를 시작할 때는 그냥 메인 키워드 탈모 샴푸 뭐 이런 것만 설정을 해두기 마련인데 어떻게 하느냐라고 했을 때 저희 AMPM 사이트 내에 연관 키워드 검색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그거를 이제 뭐 메인 키워드 샴푸, 탈모 샴푸, 뭐 저자극 샴푸 이런 식으로 이제 키워드를 몇 가지 나열을 해주시면 그거와 비슷한 연관 키워드를 또 추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참고해도 좋을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했듯이 성별, 네. 연령대, 뭐 20대 남자 탈모 샴푸, 뭐 30대 여자 탈모 샴푸 이런 식으로 앞에 좀 세부적인 거를 더 붙여가면서 키워드를 확장하는 편이고 이것뿐만 아니라 탈모 샴푸에서도 저자극 탈모 샴푸, 뭐 기능성 뭐 탈모 샴푸 아니면은 임산부 탈모 샴푸 또 그런 식으로 앞에 무언가 앞뒤로 뭔가 무언가를 붙여서 좀 자사 맞춤형으로 좀 구성을 하면은 세부 키워드를 좀 발굴하기 쉬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세부적으로 키워드가 들어갈수록 소비자들의 니즈는 더 높아지기 마련이죠. 맞아요. 탈모 샴푸에서도 나는 기능성 저자극 탈모 샴푸를 살 거야 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진짜 마음을 먹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탈모 샴푸는 그냥 뭐가 있지 알아보기 약간 요런 정도일 수 있는데 기능성 저자극 탈모 샴푸라고 검색을 했을 때는 좀 어느 정도 검색이 끝나고 이거를 사야겠다라고 최종으로 검색을 해서 도출된 키워드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금 키워드가 세부적이어서 검색량이 조금 적더라도 전환율이 조금 높고 그리고 전환율이 높을 키워드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한번 세부 키워드 확장은 꼭 메인 키워드와 별개로 구분을 해서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뭐 클릭률이나 전환율 이런 거 이제 키워드로 한번 생각해봤는데 네. 그럼 키워드 말고도 중요한 거는 한번 뭐가 있을까요? 네, 키워드 말고 이제 키워드가 확장이 됐다 하면은 입찰가는 어떻게 설명해? 라고 어떻게 설정해?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또 입찰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검색 광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클릭당 비용 CPC로 광고료가 지불이 되는데 뭐 당연히 입찰가가 높을수록 요 1, 2, 3단 상단에 노출되기가 쉽겠죠. 근데 이제 또 너무 높게만 설정을 해둔다고 이제 광고가 잘 된다고는 맞아요. 생각은 안 해요, 저도. 그래서 광고비만 되게 무작정 지출이 되는데 전환은 안 일어나. 이러면은 로아스는 당연히 낮게 되고 품질 지수까지 같이 하락이 돼요. 그리고 이제 뭐 요렇게 아까 뭐 DB 업종 같은 경우에는 쇼핑 검색 광고를 활용할 수 없으니까 좀 브랜딩 목적이거나 아니면 DB 확보 목적에서는 상위 노출이 중요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이커머스 같은 경우에는 탈모 샴푸를 폈을 때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여기 같은 경우보다는 사실상 바로 구매해야 되니까. 쇼핑 검색에서 이제 가격 비교 사이트에서 검색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좀 쇼핑 검색과 파워링크의 입찰가를 다르게 설정하는 경우도 있어서 좀 입찰 가격이 되게 중요하게 작용이 됩니다. 네. 그렇다고 이제 뭐 너무 최저 입찰가 뭐 70원 이렇게 맞아요. 해두면은 아예 노출 자체가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적당한 키워드 입찰가를 찾아서 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저로 이제 좀 예를 들어 봤을 때 탈모 샴푸 그리고 샴푸 추천 이렇게 좀 메인 키워드들은 파워링크 영역 한에서 조금 저단가로 낮게 노출될 수 있게끔 설정을 하는 편이고 아까 설명했듯이 뭐 되게 세부적으로 30대 남성 탈모 샴푸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상단으로 좀 노출을 하는 편이에요. 근데 요게 쇼핑 정보 확장 소재거든요. 그래서 딱 이게 키워드에 관련된 그러니까 쇼핑 정보가 이제 저희 자사 스토어를 랜딩을 하면은
키워드와 랜딩 페이지를 검수를 해서 키워드 맞춤형 상품 정보를 노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탈모 샴푸를 폈는데 쇼핑 정보 확장 소재를 등록을 해서 이렇게 상품이 쫙 드러난 거예요.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밑으로 내려가지 않아도 딱 봤을 때 구매 전환이 일어날 가능성이 되게 높죠. 왜냐면 할인 소구점도 들어가고 상품이 들어가니까 클릭하기 쉽잖아요. 그래서 좀 가지고 가고 싶은 키워드다라고 했을 때는 상단에 입찰가 조정을 해서 좀 노출시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세팅할 때 좀 중요한 건 저는 확장 소재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까 뭐 간판만 달아놓으면 눈에 띄기 쉽지 않다는데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이용자가 많아서 검색량도 많고 사용자도 많은데 그만큼 이제 광고주분들도 여기다 다 광고를 하려고 그러니까는 눈에 띄는 게 굉장히 사실 중요해요. 그래서 맞아요. 보시면 이렇게 글만 있는 거는 조금 이렇게 내리다 보면 그냥 건너뛰어지기가 쉽죠. 그래서 네. 가장 중요한 건 이런 이미지는 꼭 있어야 되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뭐 이런 서브링크 뭐 길면 길수록 사실은 눈에 띄게 좋아요. 막 다 할 수 있는 거 다 달아놔야 되는데 처음 광고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직접 하시는 분들 그리고 조금 대행사 중에서도 관리를 소홀하게 해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아예 안 달아놓는 데도 되게 많아요. 맞아요. 아니면은 그런 거. 막 뭐 지금 이렇게 봤을 때 4월 특가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요거 방치해두면은 2월 특가, 맞아요. 3월 특가 이렇게 수정 안 하고 진행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매달 업데이트하고 뭐 12일 동안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요런 이벤트 기간을 잘 체크를 해서 문구 수정을 진행을 하시는 게 좋고 이게 그 파워링크 확장 소재에서 두 가지로 나뉘는 거 아시나요? 그 반응형이랑 일반형이랑 그렇게 해서 좀 저는 반응형이랑 일반 그 노출되는 그 소재랑 두 가지를 설정을 해두고 어디서 유입이 잘 되는지 테스트를 진행한 다음에 한 가지로 진행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요게 반응형인 것 같고 요게 그 일반 기능 그 소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둘 다 설정을 해두시고 차서 맞춤별로 뭐 하나는 끄고 하나로만 진행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둘 다 노출돼도 좋고요. 정답이 있는 게 아니니까는 계속 뭐 A, B, C, D 테스트까지 쭉 해가면서 제일 반응 좋은 걸로 바꿔가시면은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요즘에는 광고를 딱 봤을 때 되게 간결하고 눈에 잘 띄는 게 좋잖아요. 왜냐면 맞아요. 워낙 레드오션이니까. 그래서 이런 확장 소재 키워드 그리고 입찰가 설정해서 순위 조정하는 거랑 그리고 이런 좀 소재 A/B 테스트 진행을 하는 거랑 그리고 확장 소재 활용만 잘 해도 파워링크에서 충분히 클릭률과 좀 뭐 유입을 좀 활성화시켜서 성과를 낼 수 있으니까 입찰 순위, 세부 키워드 발굴, 그리고 A/B 테스트, 그리고 확장 소재 활용 충분히 하시면은 기본적으로 성과는 조금 개선시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확장 소재는 뭐 돈이 들거나 따로 이런 건 아니어서 네, 무료로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이용을 할 수가 있어야겠죠. 맞아요. 네. 좀 활용을 잘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네. 지금까지는 좀 파워링크의 기본적인 거를 설명을 해드렸다면 여기 밑으로 내려가서 네이버 쇼핑 검색 광고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쇼핑 검색 광고 아까 잠깐 보여드렸는데 이제 바로 이커머스 상품 구매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상품 비교해주고 한번 여기 들어가 볼게요. 그쵸? 가격도 다 이렇게 비교가 되어 있고 그리고 쇼핑몰 이름이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다 뭐 카테고리도 해서 좀 세부적으로 설정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다 광고고 밑에서부터도 이제 올려놓은 건데 네. 그래서 사실상 여기에서 구매가 가장 많이 일어나죠. 이커머스 맞아요. 업종에서는. 그래서 쇼핑 광고 같은 경우에 특히 조금 구매를 정말 하겠다 하는 사람이 검색을 해가지고 들어오는 제품이어서 보통 제품끼리 비교를 하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검색 광고 중에서도 전환 구매율이 가장 좀 높은 편에 속하는 검색 광고입니다. 근데 쇼핑 광고가 진짜 편한 게 사려고 하는 물건 있으면은 이제 가격 비교 그냥 한눈에 다 들어오죠. 네. 그래서 뭐가 제일 저렴하고 뭐가 제일 가격이 높은지 가격이 이왕이면 낮은 게 좋은 거니까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뭐 탈모 샴푸면은 이런 식으로 다 해서 2만 원대, 3만 원대 다 설정하실 수 있고 네. 약산성 모공과 두피케어 설정해서 하면은 진짜 조금 깔때기 커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좁혀가지고 정말 고객들이 사고자 하는 소비자가 사고자 하는 게 뭔가 해서 조금 노출을 시켜줄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그렇게 해서 봤을 때
뭐 얘기하려 했지? 약간 요런 또 확장 소재에 대해서 우선 얘기를 하자면 올리브영, 우리 입점되어 있다, 브랜딩 되어 네. 있다 이런 것들을 좀 할 수 있는 홍보 문구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세일 중이다 라고 할 수 있는 좀 어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우리 브랜드를 좀 나타낼 수 있는 홍보 문구 설정 혹은 좀 우리 상시 할인한다, 무료 배송이다, 아니면 3일간 특가한다 이런 좀 할인 소구를 드러낼 수 있는 홍보 문구를 가장 많이 활용을 하시는 것 같고요. 여기 보면은 3,000 플러스 구매 이거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구매가 많이 일어나고 우리 자사 베스고 리뷰가 많이 일어났다 했을 때는 여기는 이제 그 문구를 그거를 이제 노출을 안 시킨 거고 상세 리뷰를 여기서는 이제 구매가를 이제 노출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요거 유무의 차이에 있어서도 1등이지만 더 구매가 많은 것 같은데 라고 해서 2등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또 너무 없으면은 만약에 둘 다 노출시켰는데 여긴 3,000이고 여기는 뭐 1,000이야 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악영향을 끼칠 수 맞아요.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참고를 하셔서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요런 제가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이게 카테고리예요. 카테고리 봤을 때 여기가 다 탈모 케어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탈모 샴푸를 검색을 했기 때문에 탈모 케어로 이제 카테고리가 분류가 돼서 광고에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 보면은 탈모 케어죠. 근데 만약에 뭐 다른 샴푸? 그냥 큰 샴푸로 생각했을 때는 샴푸 이렇게 뜨는 경우가 많죠? 그 탈모 샴푸가 아니잖아요. 탈모 케어도 뜨지만. 그래서 탈모 샴푸에 만약에 좀 다른 헤어 케어 세트로 분류되어 있다, 상품이. 그러니까 세트 상품 같은 경우에는 탈모 샴푸가 하나 껴 있으면 헤어 케어 세트로 카테고리가 자동으로 분류가 될 수 있어요. 근데 탈모 샴푸 키워드 한에서는 아까도 보이다시피 탈모 케어에 분류가 되어야 해당 키워드의 상품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이 키워드별로 좀 카테고리도 충분히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카테고리는 아마 스토어에 신상품을 등록을 하면 자동으로 매칭이 되는데 저희가 만약에 광고에 노출이 안 된다면 수동으로 그 스토어에 문의를 해서 변경을 할 수가 있고, 요거는 자체적으로 네이버에서 좀 점검을 주기적으로 하고 그래서 나중에 좀 탈모 샴푸랑 연관이 없는 것 같은 상품인데 라고 하면은 카테고리가 충분히 바뀌어서 광고가 잘 돌아가다가 중간에 광고에 노출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노출량이 확 줄었다, 광고 데이터를 봤는데. 그러면은 뭐 다른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카테고리가 갑자기 변경이 돼서 원하는 키워드에 노출이 되고 있지 않아서 노출량이 줄어든 거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카테고리 점검은 주기적으로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하겠네요. 그러면. 맞아요. 그리고 이제 순위간에서는 입찰 가격, 아까 뭐 CPC도 여기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만 품질 지수도 되게 중요한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이제 순위를 결정할 때 무조건 1위로 노출이 된다고 해서 뭐 10,000원, 20,000원으로 CPC를 설정을 해놔도 품질 지수가 한 칸이야. 그러면은 3위로 노출이 되고 5위로 노출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같은 입찰가로 만약에 경쟁사랑 나랑 300원에 좀 설정을 해놨어. 근데 나는 품질 지수가 2칸이고 경쟁사는 7칸이야 라고 했을 때는 나는 4위에 노출되고 같은 입찰가라도 경쟁사는 1위에 노출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품질 지수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품질 지수 관리도 되게 마케터별로 좀 관리가 세부적으로 필요한데 그러면 원준 마케터님은 품질 지수 관리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좀 관리를 진행하시는 편이신가요? 품질 지수 관리 같은 경우 사실 근데 진짜 광고주들이 직접 하기엔 굉장히 어려워요. 요소들이 너무 많아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클릭률, CTR이라고 하죠. 네. 클릭률, 그리고 얼마나 전환이 됐냐 하는 전환율, 그리고 리뷰가 뭐 많고 좋은 리뷰 같은 것도 중요해서 이런 것도 뭐 리뷰 이벤트 해주면 되게 좋아요. 뭐 얼마 뭐 작성해주면 뭐 3,000원 상품 증정 뭐 이런 거 해주셔서 꾸준히 관리를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가격도 이제 좀 경쟁력이 있으면은 위로 올라가기 좋습니다. 이런 것들 외에도 이제 검색한 키워드랑 관련도가 중요한데 정확도, 이제 뭐 예를 들면 탈모 샴푸 검색했을 때 강아지 샴푸가 나온다 이러면은 품질수가 확 떨어져 버려가지고 밑으로 내려갈 수밖에가 없어서 그런 것도 하나하나 이제 매번 설정해주고 또 그리고 바꿔주고 반응 좋은 걸로 계속 이런 식으로 관리해 주시는 게 좋으시고요. 그리고 검색한 키워드랑 연관성이 높을수록 위로 순위가 노출이 되기 때문에 관련도 높은 키워드로 세팅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뭐 키워드 세팅은 아니고 사실 여기는 뭐 다르게 세팅을 또 들어가죠. 쇼핑 같은 거 같은 경우에. 네. 그래서 판매 제품이랑 또 무관한 내용도 그런데
동일한 문구가 불필요하게 이제 반복되거나 그러면 노출 제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상품명 설정 시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품질 지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가장 큰 원인으로 제가 경험상 꼽아봤을 때는 전환이 낮은 키워드에 무분별하게 노출이 돼서 노출량은 확 높은데 클릭률이 되게 낮고 전환율이 낮으면 품질 지수가 정말 한순간에 좀 떨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첫 번째로 만약에 품질 지수 너무 낮다라고 해서 점검해야 될 거. 노출지면 어디에 노출이 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여기 노출지면은 선택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네이버 메인 매체에서만 주로 전환이 일어나는데 뭐 콘텐츠 매체에도 노출을 시켜놨다라고 하면은 사실 이거는 진짜 큰 브랜드의 브랜딩 목적이 아니라면은 전환이 안 일어나는데 노출만 되고 있는 거니까 품질 지수 저하 원인이 될 수 있어서 요거는 점검 후에 한번 끄시는 게 좋고, 아까도 뭐 탈모 샴푸라고 했을 때 탈모 샴푸에 샴푸라는 키워드가 노출이 되고 있으니까 샴푸라고 검색을 해서 들어오는 유저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고 노출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사실상 탈모 샴푸에서가 메인이니까 샴푸라는 큰 키워드에서는 또 노출은 많은데 전환이 되게 낮을 수 있어요. 한 1%대나 뭐 0. 몇 %대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제 키워드 설정을 통해서 좀 탈모 샴푸지만 샴푸 키워드는 아예 제외해서 탈모 샴푸로만 유입이 될 수 있게끔 설정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요 제일 키워드 우리가 어떤 키워드에 노출이 되고 있고 혹시 전환이 안 되는 키워드에 무분별하게 노출이 되고 있진 않은가? 아니면 경쟁사 키워드, 경쟁사 브랜드명으로 유입이 돼서 노출이 돼서 노출수는 늘어나고 있는데 저 클릭률이나 전환율이 낮추고 있지 않을까 하고서 이제 노출되는 키워드 목록 한번 확인해 보시고, 너무 좀 잦게 제외 키워드를 설정하기보다는 그래도 저는 최소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데이터는 확인해 보시고 전환율이 너무 낮다, 아니 너무 없다라고 하면 제외를 걸어두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제외 키워드뿐만 아니라 모든 광고 데이터를 볼 때 뭐 하루 단위로 되게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하루는 매출이 너무 낮고 뭐 하루는 또 너무 갑자기 손이 됐고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뭐 이렇게 일자별로 광고 데이터 편차가 큰 거가 문제기는 하지만 데이터를 봤을 때 그래도 한 최소 1에서 2주 정도는 봐야 우리가 뭐 필터를 걸어서 제외할 수 있고, 아니면 좀 광고에 분별력이 생기기 때문에 데이터는 조금 기간을 가지고 확인해 보시고 점검하여 수정할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데이터 분석을 좀 기반으로 좀 광고 수정을 진행하면 좋을 것 같고, 뭐 추가적으로 이제 마케터님께서 쇼핑 검색 광고 할 때 좀 전략이 있으시다면은 첨언을 해도 좋을 것 전략이요? 같아요. 네. 사실은 이제 쇼핑 검색 광고 같은 경우에는 키워드 설정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 되기 때문에 상품명을 조금 상세히 써주시는 게 좋아요. 그쵸, 맞아요. 네. 그래서 뭐 마케터님이 지금 진짜 지적을 해주신 게, 이렇게 광고로 노출이 되지 않아도 기본 상품명만 잘 설정을 해도 광고 바로 밑에 이제 노출이 되기 때문에 이런 기본 상품명 노출을 되게 키워드 확장을 기본적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탈모 샴푸를 이제 쳤는데 우리가 광고를 집행을 하고 있어, 이 키워드로. 근데 우리가 설정해둔 입찰가가 너무 낮거나 아니면은 키워드 자체 단가가 워낙 높아서 광고 설정을 해도 하위에 노출이 되는데 우리가 자연적으로 노출이 더 잘 돼. 이러면은 저는 아예 키워드를 과감하게 버리는 편이에요.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설정해둔 입찰가로 노출되는 키워드랑 아니면 자연적으로 노출되는 영역에서의 키워드 순위까지 점검을 크로스 체크를 하셔가지고, 만약에 더 상위에서 노출이 돼서 이미 유입이 될 수 있는데 밑에서 또 광고를 굳이 노출시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서 한번 확인을 하셔서 그런 것까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뭐 이 페이지에서 한 번 더 자사 광고를 노출시키고 싶다 하면은 또 요 키워드를 버리지 않고 좀 낮은 입찰가로 살리고 갈 수 있겠죠. 하지만 입찰가 선정에는 좀 이런 기본 노출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편이라서 한번 체크를 하여서 좀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저는 요 정도까지는 좀 이제 기본적으로 설명은 다 한 것 같고, 아마 완전 정복을 하기에는 오늘 내용으로 좀 부족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아까 말했던 검색 광고에서 되게 많은 꿀팁과 많은 상세한 좀 알면 알수록 아주 신비로운 좀 광고 매체이기 때문에 좀 이따가 뭐 나중에 2탄으로 원준 마케터님이랑 돌아와서 뭐 보고서 보는 법이나 아니면은 좀 데이터 확인하는 법이나 이런 걸로 조금 다시 한번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저희 무려 9분이나 지금 보고 계시는데 네, 이렇게 보다가 지금 좀 궁금하신 사항이나 기본적으로 좀 바로 물어보고 싶다 하면은 채팅창에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지금 바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조금 정리가 안 된다, 너무 많아서 질문이 하면은 유튜브 댓글이나 아니면은 여기 전화번호. 번호나 이메일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고 있으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정리해서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만약에 댓글이 지금 바로 이제 뭐 안 달리면은 요번 라이브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는 걸로 하고, 아마 원주 마케터님과 네이버 검색 광고 완전 정보 2탄으로 네. 돌아올 수 있도록 저희가 또 꾸려서 한번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다른 주제로도 맞아요, 돌아와서 다양하게. 저희가 또 네이버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또 맞아요. 메타, 구글, 뭐 당근, 기타 매체 정말 다양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업종 뭐 상세 업종으로 돌아올 수도 있고요. 맞아요.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하고, 지금까지 광고 퍼포먼스 1팀 권수영 마케터 정원준 마케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